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현명한 수분 관리 갈증의 비밀을 풀고 심장 건강을 돕는 밥상 비법. 안녕하세요. 어버이 밥상 채널입니다. 오늘은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수분 섭취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부전 환자에게 수분 관리란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는 것을 막고 호흡 곤란이나 부종과 같은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왜 수분 관리가 중요한가? 심장 건강의 물음표, 왜 신부전증에 물을 적게 마셔야 할까요? 신부전은 심장이 충분히 강한 힘으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몸은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고 다리나 발목이 붓거나 숨이 차고 밤에 자다가 호흡 곤란으로 깨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고 생활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하루 권장 수분량 마이너스 나에게 맞는 수분 섭취량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부전 환자에게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로 수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개인의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나트륨 수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를 바탕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입니다. 3. 하루 수분 나누기 실전 팁. 하루 허용량이 정해졌다면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것보다는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00ml를 허용받았다면 아침에 400ml, 점심에 400ml, 저녁에 300ml, 그리고 간식이나 필요할 때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갈증을 조절하기 쉽고 밤에 갑자기 숨이 차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컵의 크기를 정해두고 미리 준비하면 훨씬 관리하기 쉽습니다. 4. 수분에 포함되는 음식. 물만 수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 수프, 우유, 주스, 커피, 차, 심지어 아이스크림이나 젤리까지 모두 수분 섭취량에 들어갑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국을 좋아하셔서 물은 적게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국물로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액체 형태의 음식은 기록해서 합산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5. 체중 관리의 중요성. 매일 아침 같은 조건에서 체중을 재는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분이 몸에 쌓이면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1kg 이상 늘거나 일주일에 2kg 이상 늘어난다면 몸속에 수분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온 뒤 가벼운 옷차림으로 매일 체중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장합니다. 6. 갈증을 조절하는 방법. 신부전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갈증입니다. 물을 제한해야 하는데 입은 마르고 갈증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얼음을 천천히 녹여 먹기, 무설탕 껌을 씹거나 사탕을 빨기,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해 구강 건조를 막기, 입안을 자주 헹구거나 레몬 조각을 조금 빨아보기. 이러한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도 갈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염분 관리와 수분 관리 마이너스 숨 쉬는 식단의 비밀. 염분은 몸에 물을 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수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 라면, 햄, 통조림, 젓갈류 등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을 줄이고 향신료나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물은 되도록 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장을 위한 밥상, 3가지 황금 원칙.
신부전 환자의 식사요법은 심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분 관리와 더불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원칙 1. 염분은 줄이고 칼륨은 늘리는 식사. 일반적으로 하루 소금 5g 나트륨 2000mg 이하로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캐나다 연구팀의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염분 제한식이 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이나 입원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저염식은 음식의 맛을 떨어뜨려 식사량 감소와 영양 결핍을 초래하며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정보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염분 관리 목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체액 과부하가 심한 환자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증상이 안정적인 환자는 삶의 질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나에게 맞는 적정 염분 섭취량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기여하며 심장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나 특정 이뇨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과도한 칼륨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 기능 이상, 부정맥,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채소는 충분히 삶거나 데쳐서 칼륨을 제거한 후 섭취하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원칙 2.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은 고지혈증 등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여 신부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물성 단백질콩, 두부, 렌틸콩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 견과류, 올리브유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 3. 적정 열량 유지와 소식. 과식은 소화 과정에서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식사를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부전 환자는 조기 포만감이나 숨찬 증상으로 인해 식사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영양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량이 부족할 경우 볶음이나 구이와 같이 열량이 높은 조리법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영양 보충 음료를 섭취하여 영양 결핍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전. 심장 튼튼 밥상 예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염 겉절이와 숭늉. 한국인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나 찌개 대신 염분을 적게 사용한 겉절이를 준비하고 숭늉으로 따뜻하게 속을 채워보세요. 숭늉은 국물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훨씬 적어 심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소금 없는 생선 구이와 저염 양념장. 생선을 구울 때 소금 간을 하지 않고 따로 만든 저염 양념장 간장, 식초, 설탕, 마늘 등을 곁들여 먹으면 생선 본연의 맛을 즐기면서 염분 섭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8. 약물과 수분 관리. 신부전 환자분들은 보통 이뇨제를 복용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복용 시간에 따라 배뇨 패턴이 달라집니다. 만약 늦은 저녁에 이뇨제를 복용하면 밤새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뇨제는 아침이나 오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뇨제를 복용하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복용 시간과 방법을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9. 더운 날씨와 운동 시 주의사항.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수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많이 마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미리 협의해 더운 날에는 추가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때로는 하루 권장량의 500ml 정도를 더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10. 매일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환자분들은 매일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같은 조건으로 체중 재기. 하루 허용량을 정해두고 컵수로 시각화하기. 모든 수분 섭취를 기록하기. 염분 섭취 줄이기. 갈증 완화 방법 활용하기. 약 복용 시간 확인하기. 체중이 갑자기 늘면 의료진에게 바로 알리기. 11. 가족과 돌봄자의 역할. 환자 혼자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돌봄자가 함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저염 조리를 해주고 간식이나 음료의 총량을 확인해주며 환자가 아침마다 체중을 잴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갑자기 숨이 차거나 부종이 심해지면 곧바로 의료진에게 연락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12. 하루 예시. 하루 1500ml 제한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차 한 컵과 국을 포함해 400ml, 오전에는 물 대신 무설탕 껌으로 갈증을 달래고 점심에는 국과 함께 400ml를 배정합니다. 오후에는 150ml 정도, 저녁에는 300ml 정도로 나누어 드시고 취침 전에는 아주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누어 마시면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갈증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3. 마무리 요약.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이렇습니다. 신부전 환자의 수분 관리는 개인 맞춤형으로 기록과 체중 관리, 염분 조절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제한해도 과도하게 마셔도 모두 위험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이 심하게 차거나 체중이 빠르게 늘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웃님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본 지식과 습관은 심장이 더 편안하게 펌프질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이웃분들, 특히 신부전 환자를 돌보시는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버이 밥상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과 환자분들의 건강한 밥상과 생활 습관에 대해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용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밥상이었습니다.